네, 2025년 을사년 신년운세입니다. 신년운세 사주 분석인데요. 오늘은 이제 무진일주가 되겠습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년운세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는 뭐 아주 중요한 사주 분석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주론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무진일주 한번 보시죠. 일주로는 이제 일지의 지장간 한번 보시죠. 을계무죠. 예. 무토 입장에서 이제 정관, 반듯한 직업이나 직장, 여명에서는 배우자를 의미하죠. 계수, 정재예요. 반듯한 재물, 재성, 남자 입장에서는 또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무토는 비견이죠. 형제, 자매, 나. 자, 무진일주가 굉장히 나름대로 정관과 정제를 일지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무진일주 자체가 아주 반듯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무진일주 천간지지가 모두 양이죠. 양적 속성에 아주 굉장히 성격이 아주 외성적이고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 간여지동 사주는 이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진 그 사주를 간여지동 사주라고 하는데 무진일주 무진장 셉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괴강이죠. 백호괴강이에요. 백호괴강 무진이. 그래서 이 무진일주를 주변에 친구나 뭐 후배나 뭐 선배가 있다. 건들면 안 돼요.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예. 건드리면 폭발이에요. 그래서 무진일주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 성격, 한 자존심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장난 아니에요. 한번 무진일주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 자기 우월감 있어요. 경쟁력 뛰어납니다. 공부 잘해요, 무진일주. 무진일주 아주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두뇌도 비상하고 외성적이고 한데 뭐가 문제냐? 한 성격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무진일주를 남편으로 둔 여자분들은 굉장히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건들면 폭발합니다. 안 그래도 무진일주가 간여지동이어서 부부관계가 유정하기, 그러니까 정이 많아서 유대관계가 좋게 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진일주는 또 무진일주 여자다. 남편이 잘해줘야 됩니다. 아주 잘해줘야 돼요. 이에 배려심 아주 있고 해가지고 부인이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남녀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이 이제 그 12운성상 대좌대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직업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반 사기업에서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기업들이 많죠. 뭐 국방적 계통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그 전기 전자 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기업이지만은 굉장히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나 국가기업 그 공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직업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업상대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무진일주가 무슨 뭐 그런 직장을 안 다니면 어떠냐? 아주 파란만장하게 인생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업상대체라고 하는데 아무튼 무진일주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이 가장 좋다. 예. 그리고 남녀공이 배우자 자존심 건들면은 안 된다. 예. 왜? 건들면 폭발입니다. 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무진일주의 그 여명 입장에서 남편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주 좋고요. 무진일주 그 남자분은 배우자가 부인이 양좌대궁 기를 양이죠. 남을 기르고 양육하는데 어떤 일 공적인 업무,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머리도 좋은데 남을 보살펴. 대표적인 게 뭐죠? 의료계통이죠. 의료계통. 간호사, 의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통의 여자를 얻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자는 부인이 나를 굉장히 잘해주는 여자를 얻어야 돼요. 예. 비슷한 부류의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정말 편안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무진일주. 무진일주 굉장히 성격 멋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호탕하고 시원시원합니다. 뭐 속으로 이렇게 하면 꿍꿍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뒤끝 없고. 그런데 한성격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무진일주 이제 을사년을 만났어요. 자, 이제 을사년을 만났는데 지금 보면 세운천간과 지지를 잘 봐야 되겠죠. 세운천간이 을목이죠. 세운지지가 사화예요. 자, 그럼 무진일주 입장에서 을목은 뭐죠, 이거는? 이건 정관이죠. 반듯한 관성을 의미해요. 이 관성이 들어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세운천간은 이 사주 원국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어떤 식의 작동을 하느냐, 어떨 때 작동을 하느냐, 이 정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간오합, 갑기을경, 병신정인 무게합인데, 자, 을사년이니까 경금하고 합을 하죠. 경금이 있어야 돼요. 경금이 있어야 이 을목을 득하는 겁니다. 이걸 득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길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진일주가 을사년에 이 관성,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걸 득하면 뭐가 되는 거죠? 뭐 이직의 성공, 취직,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얻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저는 뭐 철밥통 앞으로 전 직장 바뀔 일이 없어요. 부서 이동이라도 해요. 부서 이동도 전혀 안 할 것 같은데요. 하다못해 동문회 총무라도 합니다. 예. 직위를 얻어요. 직위, 이동. 예. 자, 그럼 경금을 만났죠. 자, 천간에 경금이 있었어요. 무진일주가. 그러면 을경합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어느 때 작동하느냐?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경금하고 을목이 합이 되어야 관성의 정관에 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 지장간에 경금이 있는 건 몇 개가 있죠? 딱 3개예요. 사신유이죠? 사신유. 자, 사화 안에 경금이 있죠? 신금 안에 경금이 있죠? 유금 안에 경금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러한 요 사신유가 있다. 무진일주가. 그러면 이 을목을 득하는 겁니다. 그럼 을목을 득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방금 얘기했죠. 직위를 얻는 거죠. 이직, 취직, 예.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 예. 이렇게 해서 이 을목이 작동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 경금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을목은. 그런데 천간에 저는 무진일주인데 경금이 없어요. 그리고 지지에 사신유도 없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예. 아무것도 없어요. 관성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그냥 무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특별히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다음에 세운 지지가 이제 뱀이죠. 자,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파해는 뭐 안 되나요? 뭐 파해도 되긴 되지만 작용력이 약해서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원진 규모 마찬가지. 자, 그러면 사화는 형충회합에 해당되는 게 일단은 인신사형이 되죠. 인신사. 여러분 뭐 초급자가 됐든 중급자가 됐든 뭐 현직에서 뭐 사주를 보시는 분이든 형살 직업도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명령 공부했으면 뭐 형살 안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인신사 형살 제가 다 안다고 봤을 때 인신사 형이 일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사해충이 있죠. 사해충. 그 다음에 사신합이죠. 그래서 합은 됐죠. 자, 회는 뭐냐면 이건 삼합방합인데
이거는 이제 사는 뭐죠? 사유축이죠. 사유축의 사유. 요렇게 되는 거, 요거는 반합이잖아요. 이거는 득이에요, 득. 득입니다. 네. 사축, 요거 아니죠. 이제 유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게 되면 무진일주, 제가 이제, 내가 신년운사가 궁금해서 만세력을 열었는데, 내가 무진일주네. 그런데 사신유가 있네. 그렇다 그러면, 어떤 변화? 예, 관성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사신유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인신사잖아요. 만약에 원숭이 띠다. 또, 범띠다. 자, 그러면 사인사, 사신형이 되겠죠, 요거는. 형이 되면은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요. 그러니까 무진일주가 지지에 신이나 유가 있다 그러면은 2025년 을사년은 조용하게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변화가 많이 있어요. 뭐 나쁘게 볼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인신사에는 지지의 지장간이 모두 음이 없어요.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 무병갑이죠. 그 다음에 인신, 무임경이죠. 사, 무경병, 그 다음에 해, 무갑이, 그죠? 전부 다 뭐냐면 양의 천간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형살이 되면 지지의 사화의 지장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화랑 형이 되는 인목의 지장간, 신금의 지장간이 나와서 천간 오합, 각기, 을경, 병신, 정인, 무계합의 형태로 합을 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을정기신계라고 하는 음의 천간하고 합을 하겠죠. 지지의 지장간이 모두 양의 천간이니까. 지금 천간 오합은 전부 뭐냐면 음양의 합이에요. 음양의 합. 그죠? 전부. 잘 보세요. 그죠? 갑병무경임 을정기신계 해가지고 전부 뭐냐면 그 음과 양의 결합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무진일주가 신이나 인이 있는데 일사년을 만났는데 천간에 음의 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음의 천간은 나가요. 그럼 얘는 실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진일주가 자 여러 가지 경우를 잘 따져야 돼요. 무진일주인데 지지에 신이나 인이 있어요. 신이나 인. 그런데 자 무진일주여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이나 인이 지지에 있는데 세 번째 천간에 음의 천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음의 천간에 해당하는 육친성이 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을은 뭐예요? 이거는 정관이죠. 정은 정인이죠. 겁재. 신은 상관이죠. 계수는 정제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은 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이렇게 실로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인신이 없어요. 그러면 무탈한 한 해예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어떤 해는 굉장히 변화가 많은 해가 있고 어떤 해는 이상하게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무진일주인데 지지에 인신이 없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근데 지지에 이제 인신이 있어요. 그러면 형이 되겠죠. 그죠? 형이 되겠는데 천간에 을목이 있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을사년이 들어오는데 지금 을은 신의 신금 지장간의 경금이 있잖아요. 을경 합을 하고 들어오죠. 합을 하고 들어오는데, 자, 합을 하고 들어오니까 관성의 득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얘가 형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경금이 다시 나와서 얘랑 또 합을 하겠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직장은, 그러니까 이직이에요, 이거는. 직장 나와서 새로운 직장 얻는 겁니다. 그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죠? 을이 있는 경우에. 무진일주가 을이 있어요.
자, 지지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요 을은 얘랑 지지지장간 경금하고 합. 그다음에 여기 있는 신금 안에 있는 지장간이 다시 나와서 을목하고 합. 나간다 그랬죠. 얘는 실로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을정기신게 요거.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죠? 둘 다. 하나의 직업이 들어오고 하나의 직업이 나가는. 그러니까 뭐 이직이죠. 이직. 예. 이직입니다. 신금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일직, 이직. 여기 있다. 그러면 조금 한 여름 정도. 여기 있다. 이거는 좀 가을, 겨울쯤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한 비기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런 건 아마 책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어느 책에도. 이런 거,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아마 다른 책에서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죠? 다른 유튜브에서도 아마 제가 이거는 분명한 이직이에요라고 하는 경우 없죠? 언제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이거는 정말 돈 많이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냥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충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뭐 무진일주가 돼지띠예요. 사해충이 딱 있죠. 충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해수의 지장간 무갑임이죠. 그럼 제가 아까 나오면 얘네들은 음의 천간하고 합을 한다. 지금 천간 오합처럼. 그럼 여기 무계합, 갑기합. 그 다음에 무갑임이죠. 예, 임수, 임정임합. 이렇게 이제 나가요. 그러면 천간에 이렇게 기계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여기에 해당되는 육지근성은 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인하고 신하고 있었죠. 이거는 형살이잖아요. 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사해충이니까 지금 무진일주가 인신해가 있다 그러면 2025년 일사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직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직해가지고 뭐 과장으로 있다가 차장으로 이직했어요.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업종이나 비슷한 어떤 레벨의 회사에서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예. 아니 남자랑 헤어졌는데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요. 더 좋아진 거잖아요. 예. 자, 돈이 나갔어요. 아니 돈이 나가는 데가 이제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뭐 계약금을 한 몇천 몇억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거 했는데 몇 달 후에 아파트가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손해 본 건가요? 그러니까 관이 나간다. 그다음에 뭐 재성이 나간다. 돈이 나간다. 그다음에 남자가 나간다. 여자가 나간다. 이거를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변화일 뿐이에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다음에 해가 있는데 천간에 음의 천간이 없어요. 다 양으로 돼 있다. 그러면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충발, 이걸 발이라고 하는데 충발, 형발, 그래서 오히려 충형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충형이 됐는데 그 천간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충발, 형발, 이렇게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절대 형살충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인데 사신합도 되죠, 그죠? 형도 되고, 그죠? 그런데 이 형살이 합보다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사신이 만약에 무진일주가 원숭이 때예요. 그러면 2025년에 사신형이 되겠죠. 그러면 사신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는 일단은 형이 먼저 돼요. 형살의 작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신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신합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더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지만 만약에 이제 형이 돼가지고 뭐 이제 천간하고 이렇게 나갔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화는 작동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합으로도 작동되지 않는데 만약에 나가지가 않았으면 사신형이 되면서 합으로 돼요. 조금 조금 답답함은 있겠죠. 이거는 잃는 건 아닙니다. 합은 잃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답답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뭐 자축 그다음에 아까 인 작동한다 그랬죠. 묘, 뭐 진, 뭐 이런 글자 그다음에 오, 미, 뭐 이런 글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작용하지가 않아요. 형충해합으로 작동되는 거 사화가 그거는 인신사하고 사회충하고 사신합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신파 또 되는 거고. 예. 나머지는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일주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간을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운지지 사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어느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걸 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게 약간 중급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초급자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제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2025년 무진일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